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거기 관련된 분 중에서 5번째로 운명을 달리하는 분이 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사실 측근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 공개적으로 자기 측근이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밀착된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거의 비서실장이 직업이다시피 했던 그분 전형수, 성남시장 시절에도 비서실장,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비서실장, 이분이 어제 저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부인께서 밖에 외출을 하셨던 모양인데 오후 6시 44분쯤 돌아와 보니 이제 아파트 문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초인종도 누르시고 이제 이 두들기기도 하고 남편을 부르셨을 텐데 대답이 없자 119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 소방대원 함께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성남시장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 초대 도지사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그리고 나중에는 사장 직무대행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직을 다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이런저런 밝고 어두운 모든 일을 다 수행했던 그런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분은 사실은 죽음으로써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크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이분은 경기도 이 행정기획국장을 했습니다. 경기도 행정기획국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 시절에 그 이재명 집 옆집 2402호 여기가 그러니까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직원들 합숙소다 그랬는데 여기에 설치와 관리를 책임졌던 바로 그 당사자가 이 전형기 씨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뒤에 4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당시 자택을 모를 리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 김혜경 씨 심부름 또는 법인카드 사용, 관용차 사용 이런 것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으로 있을 때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고 유한기 본부장과 함께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이분은 행정기획국장으로서 성남FC의 정자동 두산그룹 특혜 의혹 이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에도 관련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을 한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 성남시 최초로 3급 부의사관에 승진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사직을 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명캠프 대외 협력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 그리고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 이제 이런 요직을 거친 겁니다.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리틀 이재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였는데 그때 바로 경기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이 전형수 씨는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시장과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저런 일들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전영기 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이재명과 공범으로 입건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버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서 40억 원을 성남FC에 지원하도록 했다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 검찰에 2차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더더욱 결정적인 것은 2019년 5월 2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김성태 회장과는 개인적으로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조문을 가서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에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쌍방울은 대북 사업 6건 사업권을 따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의 입장을 쌍방울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5번째 사망자가 나온 셈인데요.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 사업 관련 수사 받던 중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추락 사망을 했습니다. 2021년 12월 2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 대장동 개업 개발 사업 실무자인데 자기 사무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맨 먼저 의혹 제기를 했던 녹취록과 함께 의혹 제기를 했던 이병철 씨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이병철 씨는 지병 때문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납득 불가 이런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지병이 있는 분이 병원에서 숨졌다면 모를까 왜 모텔에서 숨을 거뒀다는 말인가 이런 의혹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6일 이 부인 김혜경 씨에게 수발을 했던 그 5급 비서관 배소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5급 비서관 재산이 80억에 이른다 해서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도 지금 의혹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지인인 40대 남성 김모 씨죠. 이 사람이 역시 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번째로 전형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죽음의 굿판을 당장 때려치워라. 죽음의 행진곡이 계속 여의도 민주당사에서는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행진 멈춰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는 돌아가신 분들 빈소가 지금 있으면 바로 문상을 가서 모든 것은 내 탓이다. 내 잘못으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고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고 그분들이 일말의 요금이라도 무슨 잘못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그분들이 오로지 다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을 명복을 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법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그 이재명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는 걸 빨리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전현기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은 사실은
그 입이 이제 영원히 닫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론, 국민 정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재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이제는 대부분 돌아서실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그 엄청난 어두컴컴한 비열한 그런 음습한 그런 음모가 지금 뒤에 도사리고 있고 보이지 않는 손이 이분들을 지금의 구렁텅이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 이것을 더 속도를 내라라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어 오를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날 전형수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그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은 재판에 나가서 김용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죄송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나가서 정말 기가 막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그런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여서 마치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다시 한번 틀어놓은 듯한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5억 원을 받아서 이 중 3억 원을 수원 광교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김용 씨에게 줬다. 3억 원이 무거운 데다가 5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요. 3억 원 하면은 6kg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약 1.8kg, 약 2kg쯤 되거든요. 그래서 3억 원 하면은 정확하게는 4.8kg가 되는데 5.8kg 죄송합니다. 이게 약 6kg 가까이 됩니다. 이 쇼핑백이 무거운 데다가 저희 집이 밤이 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쪽으로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돈이 무거워서 쇼핑백 2개 겹쳐 넣다 보니 윗부분이 벌어져 스카치 테이프로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변호사 때문에 심경의 변화를 갖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가짜 변호사를 나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안 뒤로부터 심경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내가 구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모 변호사가 캠프 쪽에서 윗분이 보내서 왔다고 찾아왔다. 뉴스에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김 변호사가 접견을 왔다.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캐물었다. 그리고 428억 부정처사 후 수뢰 약조를 받았던 428억 사용처에 대해서도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것을 위한 작업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 횟집에서 술자리를 갔던 중 정진상 씨가 나라를 먹자,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거죠. 그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이 다큐멘터리 필름도 너무나 정확한 필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스카치 테이프 정말 실감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거짓말로 상상력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먹자라고 정진상이 얘기했다는 건데 그때 이제 이재명 일당들, 이재명 측근들이 끝까지 청와대 주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바치자 이런 맹세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그 다음에 캠프에서 윗분이 보냈다. 윗분이 누구냐?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 윗분이 보내서 왔다 해서 나를 위한 변호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그건 스파이 변호사였다. 스카치 테이프, 스파이 변호사. 나라를 먹자.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2008년 이재명과 인연을 맺은 뒤 10년 동안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 스스로
세뇌를 시켰다. 이건 정말 어떤 사이비 종교의 교주를 모시는 듯한 그런 자세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다. 나만 공격하고 낙인을 찍어 몰고 가는 느낌의 괘씸한 생각에 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 JMS 광신도가 탈출해서 언론사에 가는 모습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다큐멘터리 필름 JMS 내가 신이다, JMS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정명석 그 교주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농락했던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JMS 교회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던 그 정명석 교주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고발을 하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 유동규도 내가 10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나 스스로를 세뇌시켜 왔는데, 거기로부터 빠져나온 다음에 내가 지금 이재명의 비리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JMS 정명석 교주의 그 교회에서 빠져나온 교인들이 그 비리를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동규가 말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얼마나 구체적인 줄 아십니까? 나이키 백팩, 빨간색 발란티노 박스 등 돈을 옮긴 도구, 그 다음에 자택 앞 경기도청 인근 공사장 등에서 만났다. 그 다음에 시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법당국의 압수수색이 나오기 직전에 당시 김용 전 부원장이 전화로 배탈이라도 나서 빨리 병원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해서 상한 김밥과 오래된 요거트 3개를 먹고 병원에 갔으나 아무 이상이 없이 돌아 나오던 중 응급실 앞에서 체포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스스로 10년 동안 세뇌를 시켰다. 내가 이재명 비리를 말하는 것은 JMS 그 광신도들이 지금 그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나 같다. 나이키 백, 빨간 발렌티노 박스, 상한 김밥, 요거트 3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꾸미낸 말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언은 이재명 대표에게 김만배 씨 집은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되느냐, 이제 이렇게 검찰이 묻자 유동규 씨가 서로 다 공유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모를 리가 없다, 428억을 받기로 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까지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았을 때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를 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유동규는 왜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광화문에 나와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428억.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 대통령 만들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 그 다음에 김용 민주연구원 부실장이 돈을 직접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장 10억 가지고 와라. 그리고 조금 천천히 가지고 와도 되는데 추가로 10억을 더 가지고 와라. 이런 말 하면서도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호남 사람은 돈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전국을 돌면서 각 곳에 막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 때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용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호남 사람들은 호남 쪽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 이건 호남 쪽에서 뭔가 크게 항의를 하거나 고발을 해야 될 그런 증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측, 김용 측을 향해서 고발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증언을 합니다. 김용한테 돈을 줬더니 쇼핑백을 옆구리에 끼고 나갔다. 돈이 안 보이게 옆구리에 끼고 나갔다. 그러자
판사가 물어봅니다. 골판지 박스가 있고 그게 쇼핑백에 담겼으면 크기가 좀 클 텐데 그걸 어떻게 구겨서 외투 안에 넣고 가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또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쇼핑백에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쇼핑백에 빈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착착 접어서, 그러니까 돈뭉치 크기만하게 쇼핑백을 이렇게 딱 오므리고 접어서 그거를 외투 안에 딱 끼고 나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용 차에 돈을 실어줬는데 그 차가 매우 지저분했다. 이런 기억까지 그때 자기 이 이미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잔상을 다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온 세상이 대장동 때문에도 떠들썩했는데 김용 이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듯 계속 돈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규가 김용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형, 난리가 나는 거 몰라? 지금 어디다 대고 또 돈 요구야? 김용이 직접 돈 요구를 했다. 10억, 추가로 10억. 호남 사람은 돈 없으면 안 움직인다. 옆구리에 끼고 나갔다. 빈 공간을 착착 접어서 돈 뭉치 크기만큼 접어가지고 외투 안에 넣고 나갔다. 차에다가 돈 뭉치를 실어주니 차가 매우 지저분했다. 형, 난리 난 거 몰라? 결국은 이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유동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선거, 성남시장 재선,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대선 후보 등등 이 선거 과정에 돈을 많이 내고 공을 세운 민간업체에게 대장동 사업을 맡기기로 했다. 그게 이제 대장동 사업의 실체인 겁니다. 그게 요건입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일했던 같은 식구들이죠. 김문기 개발 1차장. 이재명이 모른다고 했을 때, 하위 직원이라 나는 모른다고 했을 때 같이 호주, 뉴질랜드 여행하면서 같이 골프 치고 30몇 개 밥도 같이 먹고, 그런데 그 사람조차 모른다고 했을 때 유동규가 배신감을 느꼈다. 나도 저 신세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자기가 압수수색 구속됐을 때 정진상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비로소 심경의 변화를 굳히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유동규가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형수 씨, 본인의 육성으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는 유동규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고 있고 재판부를 향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국민도 이번 5번째 극단적 선택 뉴스 때문에 뒤로 돌아서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던 그 주변인들의 실상, 실체, 이것을 분명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 재판이 열릴 때마다 유동규가 나가서 이제 재판이 계속 열립니다. 유동규는 이제 이재명 재판에도 나올 예정입니다. 3월 31일 날 이재명 재판에도 나옵니다. 이재명 얼굴을 보면서 이제 유동규가 증언을 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보통 악몽이 아닐 겁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